미성년 성폭행범의 최후. 예나 지금이나 쓰레기들이 저지르는 쓰레기 같은 사건들이 많은데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쓰레기 사건 중 하나가 아동 및 미성년 성폭행 사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매우 관대해서 조두순만 해도 형량이 겨우 12년이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어땠을까? 태종 4년, 1404년의 일이다. 한양에 사는 이판사는 아내 정씨와 딸이 셋 있었는데 맏딸은 16살, 둘째는 12살, 막내는 10살이었다. 이 중에서 맏딸 내은이는 매우 이쁘고 총명해서 이판사 부부가 특히 아꼈다. 내은이는 이 다음에 시집가지 말고 이 애비랑 평생 같이 살자꾸나. 내은이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멀쩡한 애를 처녀귀신 만들어요? 저녁이신 그건 곤란한데. 이판사네 집에선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경기도 과천에 큰 농까지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여유로웠다. 한마디로 주변에서 모두 부러워하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판사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각종 귀하다는 약재를 써봐도 병세는 나빠져만 갔다. 주변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고 그 중에는 이판사네 논을 관리하고 농사를 짓는 노비 실구지도 있었다. 실구지는 병문안을 하고 과천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은이와 마주쳤다. 아씨,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기억하시죠? 기억하네. 먼 길 와줘서 고맙네. 고맙긴요. 당연히 와봐야지요. 하고 돌아서서 가는 내은이를 보는 실구지의 눈빛이 묘했다. 며칠 후 이판사가 끝내 숨을 거뒀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그 충격으로 금슬 좋았던 아내 정씨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한순간에 내은이 자매는 고아가 되어버린 것이다. 슬픔도 잠시, 이젠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맏언니 내은이는 우선 동생들을 이끌고 3년상을 치를 준비를 했다. 한편 과천에 사는 노비 실구지에게 그의 처남이 찾아와서 술을 마시며 하소연을 했다. 내 인생이 한심해요. 가난하고 배운 거 없으니까 시집 오려는 여자가 없어요. 이러다 평생 노총각으로 살다 죽겠어요. 우리 팔자가 그렇지 뭐. 어디 돈 많은 과부 없어요? 하는 처남의 소리에 실구지는 이판사집 맏딸 내은이가 생각났다. 가만, 내은이가 있었네. 부모는 없고 재산은 많은? 내은이요? 나 같은 상놈이 어떻게 내은이랑 혼인을 해요? 상놈이고 양반이고 간에 합방을 하면 부부인 거지. 마지못해서라도 혼인만 하면 그 재산까지 모두 가질 수 있잖아. 처남의 눈빛이 빛났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방법을 논의했다. 그리고 며칠 후 노비 실구지가 내은이를 찾아왔다. 아씨, 여자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과천으로 가십시다. 저희가 성심껏 매시겠습니다. 하고 과천으로 이사할 것을 종용했지만 내은이는 여자의 도리는 안방 문을 나가는 것이 아니네. 하물며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집을 비우고 과천에 가서 살 수가 있겠는가. 하고 거절했다. 하지만 실구지는 주인을 잘 매시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것인데 행여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거절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농사질 사람을 따로 찾아보시지요. 하고 은근히 협박을 했다. 갑자기 가장이 된 16살의 내은이는 어찌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그런 와중에 큰 집에 덩그러니 남게 된 동생들이 밤만 되면 무서워하는 일까지 계속되자 내은이는 몇 날을 고민 끝에 과천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실구지는 과천으로 온 내은이 자매를 성대하게 맞이했다. 잘 오셨습니다. 성심껏 매시겠습니다. 이쪽은 제 처남입니다. 저도 성심껏 매시겠습니다. 마음 편히 지내시기 바랍니다. 맞아줘서 고맙네. 신세를 좀 지겠네. 이윽고 저녁상이 거하게 차려졌다. 내은이 자매는 모처럼 맛보는 각종 귀한 음식을 정신없이 먹었다. 언니, 여기로 잘 온 것 같아. 음식도 맛있고 사람이 많아서 무섭지도 않아. 그래, 채알라. 천천히 먹어. 그런데 우리 잠은 어디서 자? 아씨, 새로 공사한 깨끗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맙네. 내 은혜는 잊지 않겠네. 별 말씀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시느라 피곤하실 테니 일찍 주무시지요. 방은 따끈하게 데펴놨으니 각자 방에서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아직 이곳 적응이 안 됐으니 당분간 우린 같이 자도록 하겠네. 아, 네. 그렇게 밤이 깊었고 실구지와 처남은 뒷마당에서 자매가 잠이 들길 기다렸다. 실수하면 우린 다 끝장이야. 반드시 성공해야 하네. 행여라도 관아에 고발하거나 하진 않겠죠? 평생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고발을 하겠어? 고귀한 양반집 딸내미가. 그렇긴 하네. 팔자를 생각하고 저한테 시집 오겠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실수 없도록 해. 걱정 마세요, 매영. 얼마 후 자매의 방에 불이 꺼졌다. 한참을 기다리던 실구지와 처남은 방으로 들어갔고 몹쓸 짓을 시도했다. 16살의 내은이는 악착같이 저항했다. 하지만 새벽녘까지 저항하던 내은이는 끝내 힘에 눌려 몹쓸 짓을 당했다. 일설에는 내은이의 두 동생도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하는데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 악의 극한을 경험한 내은이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민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자신에게 어떤 희생과 고통이 추가되더라도 이들을 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아로 달아나서 고발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고 이들은 긴급 체포됐다. 현감은 사건이 워낙 위중하다고 판단돼서 즉각 조정에 보고했고 보고를 받은 태종은 태종 4년 1404년 2월 27일 이들을 능지처참, 즉 찢어 죽였다. 물론 이 사건은 단순 강간 사건을 넘어 노비가 상전에 따를 강간한 점이 크게 부각돼서 능지처참이 된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조선시대에는 미성년 강간범의 경우 대명률에 따라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 역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아이들을 강간한 놈들은 교수형으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